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의 생명과 조교수로 재직 중인 조은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2차 시 연구 노트 쓰기에 대한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은 연구 노트 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도 R&E를 통해서 연구 활동 경험이 있으시면 각자가 매일매일의 연구 활동을 기록하는 연구 노트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 연구 노트 쓰기는 사실은 한번 어떤 특정 주제의 연구를 장기간 동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체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연구 노트를 쓰면서 연구 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정보들을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기록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연구 노트 쓰기라는 2차 시의 주제로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은 많이 없고, 이 연구 노트가 과연 앞에서 설명드렸던 기록물로서의 가치를 가지려면 어떠한 점들을 주의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앞 1차 시에서 말씀드렸던 그 적시적인 기록의 중요성 부분에서 이 연구 노트는 과연 언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고자 이 2차 시에는 연구 노트 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 노트는 사실의 기록, 자신의 쓰는 공문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하는 행위, 그 연구 활동에 대한 기록들을 육하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연구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생각들도 바로바로 이 연구 노트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연구 노트는 추후에 여러분들이 훌륭한 연구자가 되거나 이 세상을 바꾼 훌륭한 과학자가 되었을 때 이 연구 노트들이 굉장히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록물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쓰는 일종의 객관적인 일기장과 같은 연구 활동의 기록들이지만 이것이 내가 후대에 남기는 기록물들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문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연구 노트를 보시면 대부분의 연구 노트들이 하드커버로 낱장이 잘 찢어지지 않게 접착과 동시에 바느질로 낱장이 쉽게 달아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매일매일의 연구 활동에서 잃어버리는 기록물들이 없게 하거니와, 그리고 추후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했던 연구 활동들이 최종적인 연구 결과물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이 기록물들을 훼손해서 폐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도 됩니다. 그리고 연구 노트들이 대부분 하드커버인 이유가 여러분들이 실험하는 이 실험실 환경에서는 액체물들이나 여러 가지 화학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화학물들로부터 이 낱장이 가지고 있는 기록물들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완전히 물리적으로 방어가 될 수가 없겠지만 하드커버로서 그 내용들을 보존하고자 하드커버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 노트는 그 내용물에서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줄글 형태의 낱장으로 되어 있는 연구 노트가 있고, 또 하나는 눈금 형태의 낱장으로 되어 있는 연구 노트가 있습니다. 줄글형의 연구 노트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예상을 하시겠지만 서술이 많이 필요한 연구 활동에 주로 이용이 됩니다. 그리고 눈금형의 연구 노트들은 특히나 이 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연구 활동 중에 바로바로 기록해야 되는 이 실험 데이터 값들을 수치화시켜서 표로 나타내거나 아니면 표보다 훨씬 더 단순화시켜서 그래프로 나타낼 때 이 눈금형은 일정한 규격으로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표나 그래프를 그리기에 훨씬 유용하기 때문에 눈금형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줄글형의 연구 노트의 예를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이 예에서 나타낸 것처럼 여러분이 그날 수행한 어떤 실험의 대략적인 모습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이
실험 셋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줄글로 나타내는 형태입니다. 이런 기록물들과 같은 경우에는 눈금형보다는 줄글형이 쓰기에 훨씬 더 편하고 추후에 읽기에도 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수령의 기록들, 논리적인 소수령 사실 기록들을 많이 해야 되는 실험의 경우 이런 줄글형의 노트를 이용하는 게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 다음 보시는 예에서는 이 눈금형 노트의 예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실험하면서 발생한 이 데이터 기록물들을 표의 형태로 나타내기에 유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각 데이터 포인트들을 그래프를 통해서 눈금을 기준으로 정량적으로 서로가 비교가 될 수 있는 정확한 그래프를 그리기에도 유용하기 때문에 이 눈금형 연구 노트의 경우 이제 데이터 기록이 많이 필요한 연구 활동에 많이 이용이 되게 됩니다. 눈금형 연구 노트는 결국은 세로줄과 가로줄이 다 함께 존재하는 노트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로줄을 바탕으로 소수령 여러분들의 묘사하고 싶은 그런 연구 활동들을 소수령으로 쓰는데도 유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특히나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줄글형의 연구 노트보다는 눈금형의 노트를 많이 이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연구 노트들을 과연 언제 기록을 해야 될까요? 많은 연구자들 그리고 학생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연구 노트는 마치 일기장처럼 그날 일과 중에 있었던 연구 활동이 다 끝난 다음에 자신의 책상에 앉아서 기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 노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시적인 기록의 중요성 때문에 연구를 활동하는 중간중간에 끊임없이 기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3가지의 실험을 인터벌 없이 연속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실험이 끝난 뒤에 마지막에 그날 일과를 정리하면서 연구 노트를 기록하게 된다면 결국은 제일 처음 했던 실험 활동은 마지막에 했던 실험 활동에 비해서 과거가 되어 버립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는 과거의 기록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훨씬 더 단순화시켜서 정보를 기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예를 들어 3가지 실험을 수행했다면 하나를 마치고 바로 기록하거나 중요한 걸 관찰했다면 그 실험을 하는 동안에 관찰했던 그 현상을 바로바로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연구 노트는 언제 써야 되냐면 모든 연구 활동이 끝난 1과 2후가 아닌 각 실험 스텝마다 여러분들이 연구 활동을 하는 중간중간에 기록을 해야 됩니다. 보시는 3가지 실험실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연구 노트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과연 연구 노트가 어디 있을까요? 이 세 연구자들 모두, 이 세 사진에서의 연구자들 모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연구 노트를 옆에 소지한 채로 지금 장갑을 끼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각 연구자들의 가까이에 이제 화합물들이라든지 액체류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가 가능한 위치에 이 연구 노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구자들이 수행하는 연구 활동들을 중간중간 틈틈이 실험하는 틈틈이 이 연구 노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 노트는 연구 활동 중에 작성이 돼야 되며 절대로 연구실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간혹 이제 대학원의 신입생들의 경우 이 연구 노트를 실험실 밖으로 가져가서, 왜냐하면 실험하는 중간에 기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날 연구 활동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자기 책가방에 넣어서 기숙사나 집으로 들고 가서 기록을 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연구 노트는 그 연구실을 떠나서는 안 되고 외부에서 유출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첫째로는
분실의 위험도 있고 두 번째로는 도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시에 기록을 해야 되며 그 연구실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연구 노트는 그 연구실에서 어떻게 보존이 되느냐? 영구적으로 보존이 됩니다. 결국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추후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연구자가 되고 우리 인류에 큰 공헌을 하는 과학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기록했던 그 연구 기록물들이 모두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또 중요한 상식 정도의 지식이 되었을 경우에 그 기록물들이 여러분들이 쌓은 그 지식의 굉장히 중요한 보조자료로서 가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연구 노트는 자신의 손글씨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연구 활동을 한 사실의 최초 기록물로서 영구적으로 보존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사진 이미지에서처럼 각 연구실에는 연구 노트만을 보존하는 서가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학원의 경우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석사과정 2년 그리고 박사과정 4년에서 5년 이렇게 해서 7년 정도의 대학원 학위 과정을 떠나면 그 학생은 이제 학위를 받고 이 연구실을 떠나게 되는데 이 연구 노트는 절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실들을 보면 이 연구 노트 전용 서가에는 제일 처음 그 연구실이 오픈이 되고 활동했던 그 첫 연구자부터 최근 활발히 그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학생들의 모든 연구 노트가 함께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의 연구실의 경우 특정한 과학적 연구 주제를 가지고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 연구자가 그 연구실을 떠났다고 해서 그 연구자가 기록했던 기록물들을 폐기하거나 그 연구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연구자가 활동했던 그 연구물 자체는 그 연구실에 영원히 보존돼야 하는 기초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특히나 연구 노트들은 저런 식으로 한 곳에 모아서 이후에 그 프로젝트를 전달받은 연구자들이 언제든 앞선 연구자들이 수행한 연구 기록물들을 볼 수 있도록 저렇게 영구적으로 서가에 보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연구 노트 작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신입생들이 가지고 하는 이제 실수 중에 하나가 이 연구 노트를 양면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양면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왼쪽 페이지와 오른손잡이 기준입니다. 왼쪽 페이지와 오른쪽 페이지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실험 행위나 연구를 통해서 관찰한 결과물이나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떠오른 아이디어들, 그러한 메인 인포메이션들은 오른쪽 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기록을 하게 되고, 왼쪽 페이지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여러분이 재빨리 메모 형식으로 기록할 수 있도록 공백을 비워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현미경을 통해서 어떤 세포들을 관찰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에는 여러분이 몇 날 며칠 어떤 실험 동료와 함께 어떻게 샘플을 준비해서 어떤 세포를 어떤 배율의 현미경으로 관찰했는지 등의 여러 가지 이 관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포를 관찰하면서 여러분이 보았던 중요한 현상들, 그리고 관찰하고자 했던 그 목표 데이터들을 오른쪽 페이지에 여러분이 실험 수행하면서 기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록 활동 자체는 여러분이 그 세포 관찰 실험을 처음 계획했을 때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라도 빠른 속도로 그 기록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세포를 관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했던 어떤 현상을 관찰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오른쪽 페이지에 객관적으로 정리된 형태의 기록물로 남기기보다는 재빨리 그 여러분이 관찰했던 그 특이적인 현상들을 세포 그림으로 스케치 형태로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빨리 그 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묘사를 서술 형태로 기록을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페이지가 바로 왼쪽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여드린 이 화면에서처럼 오른쪽 페이지는 연구 노트의 주된 이제 기록 페이지로 활용을 하고, 왼쪽 페이지는 각 연구 활동에서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특이한 현상의 관찰이나 여러분의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기록하는 페이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연구 노트에는 과연 어떤 기록물들이 어떤 항목들이 기록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육하 원칙에 의거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언제 이 활동이 수행이 되었는지를 날짜뿐만이 아니라 물론 연도, 날짜, 요일뿐만이 아니라 오전인지 오후인지 그리고 몇 시인지까지로 기록을 해야 되고, 언제 이 실험이 마쳤는지도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그 연구를 수행한 공동 연구자가 누군지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날의 그 실험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일종의 인덱스 형태로 추후에 빠른 속도로 그 실험의 이 검색이 가능하도록 타이틀을 꼭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목적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실제 구체적으로 한 그 실험 행위들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해야 됩니다. 주 재료는 뭐였는지, 그리고 이 실험을 행함에 있어서 주요한 사항은 뭐였는지, 그런 이후에 그 실험 과정들, 프로토콜이라고 하죠. 스텝 1부터 이제 그 실험이 마무리되기까지의 과정들을 물론 프로토콜 문서가 따로 존재하지만 여러분이 실험을 수행한 그 각각의 행위들을 일종의 기록의 형태로 간략하게 스텝별로 기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실험을 마치고 관찰한 그 결과물들을 다이어그램 형태나 그래프 형태로 나타내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를 관찰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실험을 한 이후 스텝에서 주안점이 무엇인지 등을 추가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기록물이 바로 이 데이터 분석에 대한 기록도 함께 남겨야 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이 기록들은 실험 전에 연구 노트에 기록이 되거나 아니면 실험하는 과정에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 데이터 분석은 여러분이 실험이 끝난 이후에 그 연구 노트를 들고 각자의 컴퓨터나 데스크로 가서 그 오늘의 실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이 분석 결과물들을 관찰을 하게 될 건데, 그 기록들을 마지막으로 이 연구 노트에 기록을 하는 것이 그날의 실험에 대한 연구 노트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 예가 지금 사진에서 보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연구 노트를 작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지해야 될 몇 가지 사항이 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볼펜과 같이 지워지지 않는 유성 잉크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유성 잉크를 가지고 있는 펜, 필기 도구라도 여러분들 실험 환경에서 유성 용매가 있다면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 환경에서 가장 위협이 되고 가장 많이 존재하는 게 결국은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로부터 최대한 보호될 수 있는 유성 잉크의 필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기록의 왜곡이거나 데이터 조작에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날 사용한 그날의 기록물은 한 가지의 필기 도구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타가 있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잘못된 관찰이나 실수가 있었다면 지우개나 이 수정 테이프 등으로 원래 최초 기록물들을 가리면서 삭제를 하지 않고 수정할 사항을 그 아래에 기록하고 수정된 내용은 줄을 끊는 식으로 추후에 그 수정 사항이 무엇인지가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이 연구 노트가 하드커버와 낱장으로 분리되지 않는 형태의 책 형태로 많이들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중간중간에 실험 데이터를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매일매일의 이 실험 순차적인 이 실험 행위를 연속된 페이지로 연속적으로 기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가 제일 첫 페이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연구 노트는 자신이 기록하는 영구적인 공문서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일기와 같은 존재이기도 하면서요. 따라서 그 연구실의 최종 책임자나 혹은 팀장급의 그 연구를 주도하는 다른 연구자의 이제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 있을 이 객관성에 대한 이제 의심을 없애기 위한 절차입니다. 장기적으로 걸쳐 이제 이 연구 노트를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연구 노트는 마지막으로 절대로 실험 행위가 일어난 그 실험실 공간 밖으로는 가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이 연구 노트 쓰기의 주안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각자의 연구 주제로 연구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시는 이 연구 노트 사례의 사진들을 보시면 훌륭한 연구 노트들이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른쪽 페이지에는 주요 연구 활동에 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언제 어떤 주제로 어떤 실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냈는지 정리가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그 연구 활동 끝에 여러분이 분석한 그 연구 데이터의 결과치들도 함께 그래프나 사진의 형태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페이지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언제든 추후에라도 그 연구 노트를 재확인될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기록하기 위한 메모하는 페이지로서 다 비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훌륭한 연구 노트 사례에서처럼 지금부터 연구 노트 쓰기를 열심히 연습하셔서 나중에 정말 중요한 연구를 하실 때 마치 숨 쉬듯이 이 연구 활동을 하면서 연구 노트를 잘 기록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2차 시의 연구 노트 쓰기에 대한 내용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